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황유화입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하여 만나게 된 2021년 신입 전공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흉부 영상입니다. 먼저 각각의 영상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그것들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 디지즈 등을 먼저 설명하였고, 강의의 후반부에는 각각의 질환별로 나누어 어떤 영상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확인하게 되는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수술 전, 수술 후 데일리로 확인하고 응급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인 흉부 엑스레이가 있고, 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체스트 CT나 업도미널 CT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런캔서나 에소파지아 캔서와 같이 워크업이 필요한 검사거나 황선호란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 페트 CT나 브레인 MRI 또는 하트 MRI 등의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에소파지아 캔서의 수술 후에 환자의 아나스토모사이트가 인택트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소파고그라피를 시행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응급실에서 에소파지아 인저리가 의심되는 환자에서나 모틸리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소파고그라피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베드사이드에서 뭔가 프로시저를 시행하거나 혹은 환자를 이송하여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울트라사운드 소노그래피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검사 방법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각의 검사 방법을 판독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할 영상 검사 방법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흔하게 체스트 튜브를 삽입하게 되는 뉴모소락스나 플루랄 이퓨전 등을 엑스레이를 통하여 진단할 수가 있고, 렁파렌카임의 인필트레이션을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뉴모니아를 보거나 수술 후에 아텔렉타시스의 발생 여부도 엑스레이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외래를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술 전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엑스레이를 통하여 렁파렌카임이나 메디아시눔에 있는 메스의 위치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외상 환자가 외래에 오거나 입원 중인 환자의 낙상 환자에서 리프렉터 여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즈 이외에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시행하고 나서 적절한 프로시저가 시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센트럴 라인을 넣거나 체스트 튜브를 삽입하거나 L튜브를 넣거나 인투베이션을 시행한 경우에 각각의 카테터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서 처음으로 시행한 검사가 아니라면 환자의 검사 시행 이전 엑스레이와 비교하여 비교 판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 검사는 정상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를 확인하면 처음으로 심장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과 왼쪽의 환자의 폐, 렁, 파렌카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렁파렌카임의 이 마킹에 따라서 기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 양쪽의 CPA 앵글이 인텍트함을 확인을 하면서 플로라 이퓨전 여부 등이 환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아스눔에는 양쪽의 펄모너리 아테리의 섀도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정상적인 영상 외에 메디아스나 와이드닝이 있다면 메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소라식 캐비티 내에 있는 구조물들의 그림자 영상입니다. 따라서 심장의 섀도우, 양쪽 렁의 위치, 그리고 트라키아의 위치, 그리고 그레이트 베슬의 위치 등등의 이런 실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당 병변에 이상이 있을 시에 어느 롭의 어느 부분에 영상이 이상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그 부분의 청진이나 혹은 CT를 찍을 때에 조금 더 주의하여 관찰하고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상이 아닌 이상 소견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엑스레이를 함께 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에소파지알 캔서를 수술받은 환자였고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 중인 환자였습니다. 먼저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면 양쪽 폐하에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여 ARDS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오른쪽에는 체스트 튜브가 삽입되어져 있고 왼쪽에는 PCD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트라키오스토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고 있는 환자였고 ARDS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에크모가 삽입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인터널 주굴라 라인을 통하여 라인이 하나 삽입되어져 있고 페모럴 라인이 이렇게 또 거치되어져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하여 각각의 에크모 라인의 팁이 적절한 곳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곳에 거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환자와 같이 에크모 라인이 이렇게 꺾여져 있다면 환자의 플로우가 제대로 나오는지 만약 플로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에크모 환자의 포지셔닝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크모 라인을 조금 변경하는 등의 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검사 방법은 흉부 CT입니다. 소라식 캐비티 내에 있는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백본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면 영상의 진단의 정확성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 장점이 있지만 레날 펑션에 인저리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키드니 펑션이 마지널한 경우라면 검사를 시행하고 하이드레이션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열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스트 CT를 판독할 때에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메디아스티날 세팅으로 검사를 한 번 더 본 다음에 렁 세팅으로 바꿔서 렁 파렌카임의 디지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양쪽 폐를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렵고 그러면 중요한 병변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의 렁 병변을 다 보고 메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대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체스트 CT 검사의 또 하나의 유용한 장점은 검사를 통하여 XR, 코로나, 사지탈 세 가지 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을 때에 세 가지 뷰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3D로 이제 머릿속으로 병변이 어디에 있겠다 이런 타겟을 좀 더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메스를 확인할 때 렁파렌캄의 메스가 있을 때에 CT 파렌카임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가 몇 미리 컷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CT를 시행하는 경우에 1cm 컷이나 5mm 이상의 컷 상태에서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메스가 작은 경우에는 메스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트랜스퍼가 온 환자라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환자의 시행한 검사를 확인할 때에는 이게 몇 미리 컷의 검사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또 역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검사는 체스트 MRI 검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MRI는 소프트 티슈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검사 방법이고 컨트라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서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검사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너브의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혹은 이렇게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나 판코스틱 튜머와 같이 이렇게 소라식 인넷의 병이 있는 환자에서 검사 시행 시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에올타의 병이 있거나 트라키아의 인베이전이 있을 때는 유용하지 않은 검사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MRI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것들이 대부분 1cm 정도의 컷을 보이기 때문에 메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거나 할 때에는 정보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검사 방법은 펫CT입니다. 펫CT는 이제 셀 자체의 글루코즈 업테이크를 반영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피지올로직 업테이크나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말리그넌트
리전이 있는 경우에 CT를 통하여 감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는 SUV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과거에는 렁캔서 등의 워크업 검사에서 본 스캔, 체스트 CT, 옵도미널 CT 이런 것들을 검사를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다면 본이나 전체 장기, 그러니까 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병변 부분에 메타스타시스 여부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1cm 이상 돼야지 그 피지올로직 업테이크를 디텍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리액티브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감별이 되지 않는다는 제한점도 갖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각각의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는 질환별로 엑스레이 영상 검사 시 보이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질환은 뇌모스락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흉부외과 전공의와 타과 전공의를 나누는 첫 번째 갈림길이 흉관을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흉관을 삽입하려면 엑스레이를 보고 거기에 기흉이 있거나 인퓨전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흉부외과 전공의로서의 역할이 시작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와 두 번째 엑스레이 모두 기흉이 존재하고 있는 사진이지만 기흉의 양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왼쪽에 기흉이 있고 에이펙스에 스몰 어마운트의 뉴모소락스가 발생하여져 있고, 두 번째 엑스레이에서는 렁이 한 50% 이상 콜랩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라지 어마운트의 뉴모소락스가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을 보면 누구나 두 번째 영상의 경우에 흉관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ATS와 BTS, 브리티시 소사이어티에서는 흉관을 삽입하는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에이펙스로부터 렁이 콜랩스 되어져 있는 이 파라미터 A가 3cm 이상인 경우에는 흉관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이 라테랄 월이 2c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흉관을 삽입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뉴모소락스가 있을 때 라테랄 월이 체스트 원로부터 다 떨어져 있으면 흉관을 삽입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언제 수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재발한 기흉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 번째 영상과 같이 엑스레이 상에서 기흉이 있는데 비저블 뷰라가 있는 경우에는 퍼스트 어택인 경우에도 흉관을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흉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양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뷰라가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흉이 아주 심한 경우 렁이 토탈 콜랩스가 되고 메디아시날이 이렇게 시프팅이 발생하면서 바이탈이 흔들리는 텐전 뉴모소락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텐전 뉴모소락스가 발생하면 환자의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응급의학과나 이런 곳에서 연락이 올 때 이머전시 상황이라고 흉관을 삽입해달라고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흉관을 삽입하고 환자의 렁을 피기 위해서 급격하게 기침을 시킨다거나 소라식 석션을 바로 걸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익스펜전 풀모너리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전 뉴모소락스로 외래 응급실이나 이제 입원한 환자에서의 컨설트가 온 경우에 환자의 텐전 뉴모소락스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그 증상의 발현 기간이 중요합니다. 3일 이상 이제 3일 이상의 기흉이 유지되어 있었던 환자에서 텐전 뉴모소락스가 발생한 것이라면 흉관을 삽입했을 때 리익스펜전 이데마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소라식 석션을 거는 것을 피해야 하고, 소라식 C튜브를 넣을 때에도 환자에게 기침을 조심스럽게 시키면서 렁을 천천히 피는 것이 리익스펜전 이데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흉을 봄에 있어서 또 다른 주의해야 하는 컨디션은 이렇게 기흉이 있으면서 이퓨전이 같이 함께 발생한 하이드로뉴모소락스 상황입니다. 이것과 이제 감별해야 되는 상황은 헤모뉴모소락스 상황입니다. 헤모뉴모소락스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뷰라가 있는데 뷰라와 연결되어 있는 체스트 원로부터의 어디전 밴드가 있고 그 밴드가 이렇게 뷰라가 터지면서 끊어졌을 때 밴드 내에 있는 액티브한 혈관에서 블리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수술을 통해서 여기가 지혈을 해야지만 블리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응급실에서 봤는데 이와 같은 엑스레이를 확인이 됐을 때에는 흉관을 놓고 나서 액티브하게 피가 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 하이드로누모스락스와 헤모뉴모스락스를 감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는 기흉이 아주 오래된 크로닉한 경우에는 렁이 꺼 펴지지 않을 때 이제 안쪽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모뉴모스락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며 급격한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그리고 흉관을 놓고 처음으로 드레인 되는 이런 드레인 칼라가 어땠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헤모니모스락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준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컨디션은 이번 역시 흉관을 전공의 선생님들이 넣게 되는 플루랄 이퓨전 상황입니다. 플루랄 이퓨전은 엑스레이 상에서 CVA 블런팅이 있을 때 진단을 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상황처럼 왼쪽에는 이제 물이 없을 때 이렇게 CPA가 확실하게 그 인텍트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플루랄 이퓨전이 굉장히 다량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테랄의 앵글이 가려진 경우에 200 이상의 이퓨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라테랄 데쿠비투스 뷰 검사를 하게 되면 프리시 플루이드 시프팅이 발생하는데 이때 라테랄 원로부터 1cm 이상의 이퓨전이 있는 경우에 200cc 이상의 물이 있는 게 확인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라센테시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와 같이 네 번째 립 정도까지 이퓨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략 1리터 정도의 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디스니아로 호소하게 되고 이 물을 빨리 드레인 해줘야 되기 때문에 PCD를 삽입하거나 소라센테시스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플루라 이퓨전과 감별해야 할 서저리와 관련된 디지즈는 아텔렉타시스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첫째 날 혹은 둘째 날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왼쪽 아래쪽 음영에 갑자기 물이 찬 것처럼 보이는 이런 컨디션이 있다면 사실 데쿠비투스 뷰를 검사를 하면 전혀 시프팅이 없을 거고 이런 환자는 이제 렁 사운드만 들어봐도 사실은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코르스한 렁 사운드 들릴 거기 때문에 이런 해당 환자의 경우에 체스트 튜브를 놓고서 이거를 드레인하는 게 아니라 브론코스코피를 통해서 브론키얼 토일레팅을 해야지 령 사운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퓨전과 아틀렉타시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부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기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아텔렉타시스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왼쪽에 플루랄 이퓨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흉관을 삽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바이탈이 안 좋아서 인투베이션을 했는데 인투베이션을 하면서 이 위치가 깊으면 반대쪽에 마치 물이 고인 것처럼 토탈 아텔렉타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언제가 이퓨전이고 언제가 아텔렉타시스인지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주의해서 봐야 되고 갑자기 환자가 피가 날 컨디션이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아텔렉타시스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베드사이드에서 롱 소노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 파렌카임의 그 롱 사운드를 들어본다던가 함으로써 이 두 가지 컨디셔닝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환자를 진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퓨전이 오래되고 그게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엠파이마 색과 감별이 필요한데 엠파이마 색을 감별해야 되는 이유는 엠파이마 색은 반드시 드레인하고 인플라메이션이 해결이 안 된다면 디콜티케이션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CT를 찍으면 이퓨전과 다르게 엠파이마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필이 이렇게 있고 이것들이 오래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환자에서는 반대쪽 이렇게 립케이지랑 보면은 립케이지가 좁아져 있어 파이브로시스가 진행해가지고 립케이지가 좁아지고 이쪽에 페인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CT를 찍어서 이퓨전과 엠파이마도 감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디지즈는 립 프랙처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립의 컨티뉴티가 떨어진 상황을 보고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립 케이지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라테랄과 왼쪽 라테랄의 이제 그
프랙처 라인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트 환자의 이제 포지셔닝을 변경함으로써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리프랙처가 감별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가 지속적으로 페인을 너무 호소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원할 때에는 본 스캔이 리프랙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 쇄도에 가려지거나 이렇게 음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본 스캔을 찍으면 리프랙처가 있는 전신에 있는 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병변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환자처럼 엑스레이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본 스캔에서는 두 개의 립에 프랙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리프랙처 환자를 봤을 때에 주의하여 설명해야 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헤모소락스의 양이 별로 없었지만 이런 환자에서 딜레이드하게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났을 때 기흉이나 혈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없으니까 환자분은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통증만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딜레이드하게 블리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흉관 삽입 등의 치료가 차후에 필요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한번 보고서 환자를 팔로우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제 외래로 추가적인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예약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흉이나 이런 인퓨전이나 리프랙처 이렇게 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진료를 보게 되는 것 이외에 입원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디지즈는 솔리터리 펄모너리 노듈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는 오른쪽 미들로 필드 음영에 한 2cm 에서 3cm 사이에 노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입원한 환자분들이 런캔서를 감별하고 의심이 돼서 워크업을 하고 입원하지만 실제 펄모너리 노듈이 있는 경우에는 감별해야 되는 디지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뉼로마나 하마토마나 AVM과 같이 비나인 디지즈인 경우들도 있고 칼시노마나 런캔서나 메타스타틱 칼시노마와 같이 이렇게 말리그넌트 컨디션인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메스들이 어떤 피처를 보이는지를 알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어떤 컨디션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메스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루큘레이트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티슈들을 이렇게 스피큘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런캔서가 의심이 되는 풀모너리 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령 스크리닝 CT를 많이 찍으면서 이런 솔리드한 메스 이외에 엑스레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CT를 찍었을 때에 이제 음영을 확인할 수 있는 GGN 병변이 사실은 진단되어 입원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GGN은 약속된 터미놀로지에 의해서 그 성상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피처에 메스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안쪽에 있는 이런 하얀색 병변을 우리가 콘솔리데이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병리학적으로 검사했을 때 캔서 인베이시브니스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전체적인 메스를 통해서 전체 튜머의 크기 중에 콘솔리데이션 포션을 CTR 레이셔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GGN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 결과에 따라서 GGN은 퓨어 GGN, 파트 솔리드 GGN, 그리고 솔리드 노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콘솔리데이션 포션이 없는 CTR 제로인 병변들을 퓨어 GGO라고 정의하고 있고 0에서 1 사이의 병변을 파트 솔리드 GGO로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콘솔리데이션 부분이 캔서 인베이시브니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변입니다. 이렇게 GGO 포션이 없고 다 콘솔리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메스를 솔리드 메스, 솔리드 튜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렁파렌카임에 이제 이어서 메디아스넘의 메스가 있을 때 엑스레이와 CT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장의 섀도우고 양쪽으로 펄모너리 아테리 섀도우가 보이는데 원래 보지 못했던 지금 보이시는 메디아스틴과 와이드닝이 있는 병변이 확인이 되면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스트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체스트 CT에서 심장 앞쪽으로 이렇게 갈색 병변, 회색 병변에 메스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모양으로는 사이모마나 사이믹 칼시노마가 의심이 된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아스티놈에 이렇게 메스가 있을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터넘에 가려진다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사실 병변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메스가 거의 뭐 심장과 비슷하게 커질 때까지 증상은 유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메디아스티널 메스는 사실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뭐 다른 것들로 검사를 하다가 워크업을 하면서 증상 없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심장 CT 검사를 본다거나 코로너리 안지오 CT를 보거나 할 때에도 반드시 메디아스나 세팅으로 바꿔서 이 부분에 디지즈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디아스눔에 메스가 있을 때에 그 위치가 안테리어냐, 미들이냐, 포스테리어냐에 따라서 어떤 투머가 의심되는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안테리어 메디아스눔에 메스가 있는 경우에는 사이모마, 사이믹 말리그넌시이거나 림포마이거나 점셀 투머인 경우들이 많고 미들 메디아스나 메스인 경우에는 페리카디알 시스트인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포스테리어 메디아스나 메스의 경우에는 뉴로제닉 튜머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제 메스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디지즈일지를 의심을 하고 그에 맞는 워크업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디지즈별로 흉부 영상을 판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행하였고 지금부터는 수술 후 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흉부 영상 판독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강의할 내용은 뉴모니아입니다. 폐암이나 식도암 수술 후에 호흡기계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환자는 레프트로로 로벡토미를 시행받았고 시행받고 우리가 테스트 튜브 환자가 태어나기까지 데일리로 흉부 엑스레이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POD 1일과 비교해서 POD 3일째에 레프트 어퍼로베 링귤라 세그멘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을 보일 시에는 환자가 청진상에 콜스한 렁사운드가 들리면서 스푸텀이 증가하고 실제 랩상에서 류코사이토시스가 증가하게 되고 피버가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럴 시에는 뉴모니아를 의심을 하게 되고 해당 병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같은 환자에서 흉부 CT를 시행했던 영상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엑스레이 상에서 인필트레이션이 있었던 부분에 이제 뉴모니아가 발생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빨리 IV 안티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진단함에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이런 영상으로 진단되기 전에 환자가 열이 나거나 류코사이토시스가 증가하기 시작하거나 렁사운드 상에서 콜슨 렁사운드가 들리는 거는 영상 검사보다 한 12시간이나 24시간 더 선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지컬 이그잼을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다면 이런 것을 얼리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컴플리케이션은 펄머너리 톨전입니다. 실제 톨전의 경우에는 라이트 어퍼롭을 시행한 환자에서 미들롭 톨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발생했을 시에 매우 페이탈하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트 어퍼로 로벡토미를 시행하고 나서 POD 1일째에 시행했던 환자의 엑스레이이고 이 해당 환자가 열이 떨어지지가 않고 렁사운드 상에서 라이트 미들롭의 청진이 잘 되지 않고 류코사이토시스가 증가하며 아주 특징적으로 블러드 스푸텀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들롭에 해당하는 영역에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면 톨전을 의심을 하게 되고 해당하는 환자에서 추가적인 워크업으로 CT나 브론코스코피를 시행하게 됩니다. CT를 찍으면
렁이 돌아가 있는 필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환자의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머전시 OP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러 들어와서 보면은 미들로브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빨리 진단하면 디톨전으로 렁을 돌려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내 렁에 이제 괴사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라이트 미들로브를 로벡토미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더 흔합니다. BPF는 일반 흉부 영역 파트 선생님들이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환자 케이스의 경우에는 레프트로로 로벡토미를 시행하고 링귤라 세그멘텍토미도 함께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환자가 이제 렁에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서 풀모너리 이퓨전이 있는 상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POD 20일째에 외래를 내원하였는데, 외래 내원 시에 있었던 이퓨전이 사라졌고, 실제 환자는 피버를 호소하고 입으로는 약간 물과 같은 가래를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경험이 있는 임상의는 BPF를 의심을 하고 응급실로 바로 보내거나 바로 입원을 시켜서 이에 대한 워크업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C튜브를 삽입을 했더니 매우 터비드한 컬러의 디스차지가 나왔고, CT를 이어서 바로 시행을 했을 때에 BPF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브론코스코피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에서 열려있는 브론코스 스텀프 리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진단이 돼서 해당 부분을 프라이머리로 클로저하고 퇴원할 수 있었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ARDS는 모든 수술 후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모탈리티가 높은 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환자는 바이라테랄하게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 이틀째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제너럴하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디세츄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OD 4일째 엑스레이상에서 양쪽 렁쪽 렁에 동시에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쪽 렁에 국한되어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이라테럴하게 인필트레이션이 확 증가하면서 디세츄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는 ARDS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흉부 CT를 시행을 하게 되고, 흉부 CT를 확인을 하면 양쪽 렁 필드에 인필트레이션이 증가되어 있는 ARDS의 전형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틸레이터 케어를 하거나 에크모를 삽입함으로써 해당 환자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도입하여 흉부 엑스레이나 CT를 시행함과 동시에 거의 가판독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그 정확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진료를 해서 볼 때에는 아직은 이제 임상의가 진단하고 의심하고 판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험이 조금 적지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도 1년, 2년 정도의 이제 환자를 보면서 임상적인 경험을 높이면 이런 기계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는 환자를 보면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엑스레이나 CT를 판독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이 그냥 기계 영상만으로 판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진단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흉부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전달하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봉에서 보여주는 시그널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보여주는 임상 증상입니다. 실제 사진 영상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은 증상보다 12시간이나 24시간 늦게 발현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좀 더 주의하여 본다면 빨리 진단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은 수술 받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아나토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보다 외과 의사들이 조금 더 해당 환자의 현재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환자들의 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수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습관도 들여놓는다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는 그 전에 시행한 검사가 있다면 항상 비교하며 검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어제와 비교해서 어떤 코스로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그거에 맞는 치료를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전에 시행했던 검사와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엑스레이 상에서 특히 병변이 보일 시에 내가 생각했던 곳 이외에 다른 곳에 병변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빨리 더 추가적인 워크업 검사를 시행을 해야 환자를 잃지 않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강의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듣고 질문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는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